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요.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먼저 체크해 본다면 시장 뭔가 저점을 지켜주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라갈 만한 뚜렷한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위쪽으로 올라가고 보자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조금 눈에 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 이어지다가 오늘은 약간 보합권이네요. 그죠?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계속 연속 순매수를 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저런 순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치고 가지 못했다라는 거. 지난번하고 좀 다르죠. 지난 12월에 순매수가 들어올 때는 굉장히 강하게 들고 일어났거든요. 11월, 12월 동안 이렇게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저 때는 진짜로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순매수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강하지 않지?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좀 위쪽으로 가려고 하는 느낌이구나 라는 느낌, 그런 기분보다는 이거 지금 시장 간 보고 있구나, 가려고 하는 건지 아닌 건지를 모르게끔 간을 보고 있다라는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쪽인 3200포인트를 넘고 서게 된다면은 대형주뿐만 아니라 해서 많은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더 랠리를 펼쳐나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서 또 이렇게 좀 비틀거리거나 또는 저점을 다시 확인하러 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추세가 계속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혹여나 2800포인트나 2750포인트 요 언저리까지는 밀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 두고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좀 실력이 없다, 내가 주식을 잘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급등한 종목만 안 잡으면 돼요. 일단 지금 이 시기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되도록이면 급등한 종목만 안 잡으면 적어도 여러분들 계좌가 크게 다치는 일은 없다라는 것만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급등한 종목을 보면서 어떤 종목을 잡지 않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종목들을 보면서 어떤 힌트를 또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볼 텐데, 일단 오늘 보니까 상한가에는 3종목 그리고 한 종목이 왔다 갔다 하네요. 셀리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으로 4종목이 상한가라고 예를 들어보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종목으로 23종목이 보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종목들은 일단 잡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단 올라온 종목이잖아요. 우리가 수익을 내려고 한다면 올라갈 종목을 잡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올라온 종목은 잡아서는 안 돼요. 이런 거는 미리 싸게 산 사람들이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뿐인 거지, 그 이상 어마어마한 호재가 발생이 됐거나 더 많이 치고 갈 수 있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올라온 종목은 조금은 여러분들이 제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런 것 같아요. 10% 이하로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잡으면 될까라고 했을 때 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좋은 기업이 빠지는 건 괜찮아요. 예를 든다면은 진양산업은 얘가 좋아서 빠진 건 아니잖아요. 오세훈 관련주로 올라와서 이제는 이제 정치가 끝났으니까, 결국 선거가 끝나고 나면 오세훈이 시장이 되고 나면 어마어마하게 나갈 거야,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 됐으니까 이제 치고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과가 나오고 나면 이렇게 빠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빠지는 종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반등이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일시적인 출렁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출렁임을 즐기거나 그 출렁임을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계좌가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잡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전략을 드려봅니다. 진양폴립부터 해서 지금 이거 미래에스아이씨는 잡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이런 거는 절대 쳐다보지 마시고, 진양화학도 마찬가지고 지금 관리 종목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빠지고 있는 종목들, 이런 거 위험합니다. FN 리퍼블릭 들고 계시는 분들도 추가하면서 환불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HD도 역시나 지금 상장 폐지 정리매매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매매를 하다 보니까 뚝 떨어졌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정리매매 하다 보면은 저런 식으로 오늘 지금 얘가 한 26% 정도 급등을 한 거거든요.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약 26% 정도 급등을 했는데, 정리매매할 때 저렇게 이상 급등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싼데 한번 믿져야 본전인데 사볼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런 거 훅 빠지는 것도 금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 못 하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올라온다 싶어가지고 사지 마시고 절대로 눈독 들이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61 CNS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도
해도 좋은 기업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역시나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사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다라는 걸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프리엠스라고 하는 기업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세훈 쪽과 이제 부산과 이제 서울 쪽에서 국민의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던 게, 민주당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아니, 우리가 지금 지난 선거, 그러니까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이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배출된 그 시장들이었고 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약속대로 여기서 우리가 보궐선거 하지 않겠다, 후보 내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약속대로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재명 경기지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낙연 후보였죠. 이낙연 이제 당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나가야지 라고 했을 때 이번에 나갔는데 완패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재명 쪽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 옳았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당 쪽에서는 믿을 만한 게 이제는 이재명밖에 없다라는 분위기 가다 보니까 프리엠스와 지금 이재명 관련주들이 또 급등하고 올라갑니다. 토탈소프트 이재명 관련주죠.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인 뭐 토탈소프트 동신기업도 역시나 올라가고 동화기업도 급등하고 올라가고요. 역시 이재명 관련주로 엮여있던 기업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뭐 좋은 모습이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이렇게 정치 테마 말 한마디와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는 뭐 긍정적이다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분위기가 그렇게 갔으니까 들고 계셨던 분들 또는 이렇게 물려있던 분들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저는 이왕이면 이런 걸 탈출 기회로 이용해 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엠스는 위쪽으로 좀 더 치고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으나, 왜냐하면 재료가 살아있고 아직까지 대선되지 않았으니까 살아있지만요, 여러 번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는 올라올 때 팔고 내려갈 때 사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전략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CS입니다. CS라고 하는 기업은 5G 관련주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인데 바닥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뉴스로는 일단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왜 이렇게까지 올라가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회사가 근근히 흑자를 내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뭐 회사 자체가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5G라고 하는 부분들 재료는 계속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선에서도 5G 이야기 나올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바닥에서 오랫동안 머물다가 이제는 약간 봉인 해제 같은 느낌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5,000원 이상까지도 한번 상승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고 계셨던 분들은 약간 욕심을 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올라오다가 3,700원이 전고점 언저리이기 때문에 요 언저리에서는 약간 힘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자리에서 힘이 빠지면은 비중 축소, 분할 매도하는 것이 좋다라는 조언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진 매트릭스입니다. 진 매트릭스는 진단키트 관련주로 움직였는데 저는 진단키트 관련주가 하반기까지 봤을 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실적이 좋아진 거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적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실적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과하게 올라가서인지 너무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된 이유가 공매도가 없어서다. 그리고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올라갔고,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또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과하게 빠졌다 생각을 하는데, 진단키트 관련주는 이제 다시 또 움직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뭐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저는 진단키트 관련주, 뭐 진매트릭스, 시젠, 그리고 랩지노믹스, 그리고 그리고 수젠텍 등등 전부 다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는 들고 계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잘 참아오셨고요. 이제는 탈출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들고 하신다면 이제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백신 보급률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제4차 대유행, 뭐 2,000명이 넘어설 거다라는 그런 분위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진단키트 실적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쪽과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백신 관련주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쪽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셀리드가 급등했습니다. 셀리드는 뭐 때문에 급등을 했을까? 이것도 면역 백신 관련주죠. 그래서 이 백신 관련주들이 지금 다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다 보니까 백신, 치료제, 그리고 진단키트,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억이 갑자기 안 납니다. 아, 음압병동이죠. 음압병동. 음압병동 관련주들도 지금 움직이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음압병동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역시나 이제 관련주들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구나. 진원생명과학 이런 것들도 다시 탈출할 수 있는, 물리신 분들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이번에 좀 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나오고 나면은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 이제는 조금 힘을 다시 내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상승 때 잘 탈출하는 것이 물리신 분들의 좀 숙제이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다 할 만한 종목 포인트는 잡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잡주들과 정치 테마주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뭐 이렇다 할 만한 포인트를 잡기에는 좀 애매한 구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저희도 이제 오늘 매도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올라온 종목들을 좀 청산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잡아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힌트를 드린다면은 이제 보안 관련주는 이미 올라가 버렸으니까 저는 아직도 식음료 쪽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죠. 뭐 식량, 난 테마 분명히 올 건데 그거는 반드시 올라올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식량 관련주 여러분들이 조금 잡아놓으시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